자, 지금은 이제 수투 우리가 수투 이 부정형 찾는 거, 부정형에 대해서 좀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애들하고 수업하는 거 찍는 건 아니고 혼자 찍는 거니까 마스크는 좀 벗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 개념 잡을 때 이제 수를 세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극한 개념에서만 이야기인 겁니다. 그때 뭐냐면 이제 무한대, 그다음 상수, 그다음 이제 무한소. 뭐 상수에서 0은 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은 뺐다고 치고 이제 무한소 이렇게 이제 수가 만약 세 개로 나뉘어졌을 때 사칙연산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연습을 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얘들을 서로 그래서 더하고 뺐을 때, 뭐 곱했을 때 결과물들이 어떤 것들은 딱 정해진 거 있고 어떤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상황에 따라서 뭐라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 부정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부정형 결과적으로 말하면 4개라고 했었는데 그 4개를 찾는 과정이고 왜 그런지 좀 설명하면서 연습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더하기부터 해봅시다. 제일 쉬운 게 더하기. 그럼 자, 어떤 두 개를 더하는 과정이라 봅시다.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여기도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 그다음에 뭐 상수, 그다음 0. 마찬가지로 무한대, 상수 0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선 치우고 하나씩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한번 봅시다. 자, 번호를 좀 매기면서 볼게요. 첫 번째,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는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무한대랑 무한대 둘 다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죠. 이건 이제 무한대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이건 부정형이 아닌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앞에 무한대 놔두고 무한대 플러스 상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무한대 입장은 엄청나게 큰 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수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수인데, 그럼 이 어마무시하게 큰 수,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뭐 상수를 더했다. 결과물은 당연히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대 플러스 3을 했다고 해서 이 3이 영향을 주진 않는 거죠. 어차피 이 결과물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무한대 플러스 상수는 이제 무한대다. 그럼 세 번째, 이제 무한대 플러스 무한소 0은 어떻게 했노? 뭐 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무한대입니다. 추가 설명할 거 없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무한대를 좀 뺍시다. 무한대는 없고 이제 뭐 상수, 뭐 상수 더하기 상수는 어떻게 했노? 당연히 상수입니다. 뭐 2 더하기 3이 오듯이 이게 당연히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뭐 상수 더하기 0 당연히 상수죠. 무한소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이 상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상수 더하기 무한대는 했죠. 상관없고 또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상수도 빼봅시다. 그럼 뭐 남았네? 0 더하기 0이죠. 무한소 더하기 무한소, 무한소 더하기 무한소 당연히 무한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총 6가지가 있겠죠. 자, 더하기에서는 쉽게 말하면 더하기에서는 부정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더하기에서는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맞죠? 무한대 더하기 상수도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0도 무한대. 상수 더하기 상수는 상수고, 상수 더하기 0은 상수고, 0 더하기 0은 0이다. 정확히 무한수죠.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는 더 이상 없죠? 따지고 보면 맞나요? 자, 부정형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결과물은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딱히 솔직히 말해서 중요하다고 할 건 없고, 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겠죠. 무한대 플러스 상수가 무한대다. 뭐 이 정도가 조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더하기에서는 부정형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치울게 이제.
봅시다. 빼기로. 맞죠? 빼기는 사실 테마가 다 똑같긴 한데 그래서 상수 빼기 상수는 상수 더하기 상수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겠죠. 뭐가 좀 특이하냐면 빼기에서는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죠.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한대 빼기 상수나 무한대 빼기 0이면 얘들이 당연히 무한대 되는 거는 아까 합의 개념에서 더하기 할 때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부정형입니다. 자, 지금 사칙연산 중에서 첫 번째 부정형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부정형, 모르는 겁니다.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무한대 안에서도 어떤 크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 중에 좀 더 빨리 커지는 거, 좀 천천히 커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대가 숫자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이거 같네? 같은 숫자네? 같은 숫자 빼니까 0이다 이런 생각이 가장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한대 안에서도 뭐가 있다? 어떤 계급 차이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끼리도 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급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요 기호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 식을 보셔야 돼요. 그 식을 보시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비슷한 동급인지 이런 게 파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을 파악을 해서 답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대입을 했을 때 극한 대입을 했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왔다? 얼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정형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였습니다. 됐죠? 자, 지금 부정형을 하나씩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색깔. 자, 첫 번째 부정형은 첫 번째 부정형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였다. 됐습니까? 사실 더하기나 빼기에서는 이 뭐래도 좀 계산이나 이런 게 그렇게 복잡진 않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 형태인데 그래서 시험에서도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나눗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곱하기보다 나눗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눗셈의 형태에서 자, 여기 이제 중요하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분모가 나올 수 있는 게 무한대 나올 수 있고요. 역시 상수 있고요. 0이 있고요. 역시 분자도 마찬가지로 무한대 있고요. 상수 있고요. 0이 있습니다. 그럼 총 9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니까 9가지가 되겠죠? 그 9개를 다시 한번 번호를 매기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 분모가 무한대인가 한번 적어볼게요. 무한대인 경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두 번째 무한대분의 상수. 세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소를 한번 적어봅시다. 더하기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해서 1을 말을 하면 1이라고 대답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숫자가 아니라 계속 말하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이 존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알 수가 없는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잘 모르겠는데요. 알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두 번째 부정형이 되는 겁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나 무한대분의 0은 부정형이 아닙니다. 자, 분모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한대분의 상수는 위에는 고정돼 있고 수업 시간에도 아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자, 분자는 2입니다. 근데 분모가 이래서 10부터 시작해봅시다. 10분의 2, 그럼 10의 제곱분의 2, 10의 3승분의 2 숫자가 점점 어떻노? 0.2, 0.02, 0.002 이렇게 하죠. 그럼 이래서 10의 100승분의 2 거의 어디에 수렴하고 있습니까?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즉 무한대분의 상수는 제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무한소죠. 똑같은 원리로 무한대분의 0 분자는 0이고 작아지고 있고 분모가 커지면 쉽게 말하면 분모가 커지면 숫자 자체를 작게 만들 0에 가깝게 만들고 있는데 분자도 0이에요. 구별 당연한 거죠. 이것도 0이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0은 0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테마입니다. 자, 얘는 부정형입니다. 자, 두 번째 부정형 찾았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부정형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분모가 상수다. 그럼 상수분의 무한대. 상수분의 상수. 다섯 번째
번째 상수분의 0 무한소. 뭐 당연히 상수죠. 당연히 상수입니다. 당연히 상수. 분모가 상수고 분자가 0의 수렴하면 당연히 0입니다. 당연히 0입니다. 고민할 건 아니죠. 자, 상수분의 무한대. 이것도 사실 좀 쉽죠. 분모는 고정돼 있고요. 분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뭐 10, 100, 1000만, 10만, 100 계속 커지고 있죠. 어떻게 되겠노?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정형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분모가 이제 0인 경우 0분의 무한대 0분의 상수 0분의 0. 분모가 0일 때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좀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0분의 상수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약간 옆으로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0분의 상수다. 자, 요걸 살짝 갖고 와서요. 그러니까 0분의 한 3쯤 된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0은 진짜 0은 아니라고 했죠. 무한소입니다. 0에 가까워지는. 그럼 예를 들어서 0.1이다. 0.1분의 3은 30입니다. 맞죠? 계산해 보시면. 그럼 자, 이걸 내가 0.01이다. 300이 되겠죠. 0.001이다. 3000이 되죠. 보시면 알겠지만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체적인 숫자는 엄청나게 커지죠. 얘 예시는 30, 300, 3000, 3만 막 이렇게 가겠죠. 어떻게 되겠노?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무한대로. 자, 0분의 상수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입니다. 요거랑 반대입니다. 자, 보시면 얘랑 반대 형태입니다. 분모가 엄청 크죠. 분모가 커지면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분모가 작죠? 0에 가깝죠? 가까워지죠? 그럼 엄청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0분의 무한대는 무한대로 가겠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죠. 분자는 커지고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분모가 0에 가까워진 것도 원래 또 커지게 되고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부호의 개념이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일 수 있고 음의 무한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약간 좀 퉁치고 그냥 무한대 개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부호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무한대로 간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0분의 0꼴 봅시다. 0분의 0꼴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0분의 0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1은 아니에요. 또 분자가 0이니까 0도 아니에요. 분모 또 무한소니까 뭐라 알 수 없다. 부정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형. 그래서 세 번째 부정형 0분의 0꼴입니다. 지금 사실 부정형이 중요한데 부정형을 푸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문제 풀면서 설명할 거고요. 지금은 부정형을 찾는 과정 중에서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형을 기억하는 것만큼 부정형이 아닌 것들의 결과물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들 많이 하시고 헷갈릴 때마다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더하기 있고 빼기 있고 나눗셈까지 있고 나눗셈은 특이하게 나눗셈에서 벌써 지금 부정형이 두 개 나왔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눗셈이 좀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곱하기. 이제 곱하기가 나왔죠. 처음에 말했듯이 부정형은 총 4개나 했습니다. 부정형은 총 4개인데 지금 3개 찾았으니까 곱하기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곱하기는 한번 봅시다. 곱하기는 이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맞죠? 그럼 또다시 이제 무한대 곱하기 상수.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0. 이번엔 좀 그냥 쭉 적어볼게요. 무한대를 좀 빼고 상수 곱하기 상수. 맞죠? 상수 곱하기 0. 또 상수도 빼면 또 0 곱하기 0. 이렇게 되겠죠? 따져보면. 맞죠? 뭐 쉬운 것들이 보입니다. 우선 상수 곱하기 상수 당연히 뭐 상수입니다. 상수 곱하기 0, 0입니다. 0 곱하기 0, 0입니다. 설명 필요 없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인데 뭐 곱하기인데 당연한 거죠. 무한대 곱하기 상수 무한대입니다. 맞죠? 무리 없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0 부정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0의 개념으로 보시면 모든 수를 0하고 곱하면 0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앞에 무한대죠. 이게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엄청나게 작아지고 0에 가까워지고 있고 계속 커지고 있고 상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정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좀 사실 좀 수월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보시면 알겠지만 극한의 개념에서 수체계를 물론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쌤 기준에서는 이제 무한대의 개념과 어떤 상수 정해진 숫자 그 다음에 무한소도 물론 수렴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상수라 볼 수 있는데 좀 저게 좀 특수성을 가진 게 따로 수체계에서 빼버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세 개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할 때 값을 알 수 없는 그냥 처음에 우리가 극한 문제는 항상 대입을 먼저 하죠. 대입을 먼저 했을 때 결과물을 봤는데 이건 뭐지? 부정형인데 그러니까 알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게 저 네 가지인 겁니다. 이 네 가지는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어떤 그 식을 변형을 하셔야 되죠. 첫 번째 대입 부정형이 나왔다? 그럼 그 원래 식을 변형하고 나서 다시 대입 그러면 이제 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 풀면서 설명을 또 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중요한 거는 부정형을 기억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형이 아닌 애들이 결과물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무한대다 이런 것처럼 요 결과물에 대한 훈련을 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면 보시고 봐도 영상을 봐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꼭 와서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상으로 부정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